저희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기획한 생명사랑 캠페인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 그 6번째 시간인데요. 2018년 한국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를 지금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10가지 문제들을 선정해서 그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그 대안을 고민해보는 시간 꾸며드리고 있죠. 오늘의 주제는 안전불감증, 그 가운데 특히 이 건설, 토목 이런 분야에서의 안전불감증 얘기입니다. 왜 이쪽 분야이냐? 최근에 그 가산동 싱크홀 사고, 상도 유치원 붕괴 뭐 이런 것들 여기저기 지금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문제 주로 이야기를 좀 나누고요. 위험이 경고되는 현장을 직접 다녀서 현장 조사를 하고 계시는 전문가를 오늘 초대했습니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의 이수곤 교수를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안전불감증 얘기할 때는 뭐 화재 얘기도 하고 뭐 해난 사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사고가 터지는 빈도로 보면 이렇게 뭐 건물 붕괴, 뭐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 토목 과정에서의 이런 게 제일 많은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빈번합니다. 그죠? 많이 하니까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제일 많이 벌어지는 곳이고. 그렇습니다. 네. 여기저기에서 많이. 근데 거기에 진짜 안전불감증이 만연합니까? 교수님 생각할 때 어떠세요? 잘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시스템적으로 좀 없기 때문에 그걸 뭐 공무원이나 업자나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적인 공무원과 업자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뭔지 오늘 좀 들여다 봅시다. 우선 뭐 가산동 싱크홀, 뭐 상도 유치원 붕괴 그 현장을 직접 다 다니시고 조사를 하시는 분이고 네네. 특히 상도 유치원 같은 경우는 유치원 측 의뢰를 받아서 조사를 하셨었잖아요. 네네. 그 때문에 저랑 인터뷰도 하셨었고. 네네, 그죠? 네. 근데 이미 가서 보니까 위험하다고 다 하셨다면서요. 네네. 지금 문제는 뭐가 있냐면 지금 가산동이 8월 31일이고 지금 상도 유치원이 9월 6일이거든요. 네. 한 6일 정도인데 예. 똑같은 것들이 지금 뭐 서울에서 이렇게 공사하다가 무너지는데 그 가산동은 10일 전에 구청에 얘기했는데도 얘기가 안 듣고요. 예. 또 저는 그 상도 유치원은 한 6개월 전인데도 또 그게 또 안 되고 예. 저는 무너졌다는 사실보다는 이렇게 지금 경고를 주민들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 중격하는 사람이 없다. 결론적으로 붕괴까지 간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게 그 시스템의 문제인 거죠. 네네. 그거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국가에서 이미 해줄 수 없다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재난의 시스템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지금 뭐 국민 안전처 만들고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핵심을 제대로 한 것 같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요. 세월호 사건이 2014년 4월 16일 났는데 제가 4월 30일 날 국회 공청회를 했었어요. 이런 분야를 가지고. 예. 그러면 저는 그 오면산 산사태 16명 사망 거 가지고 하고 또 화재하는 사람도 있고 뭐 화생방 그리고 뭐 원자력 하는 분도 와서 했는데 예. 저는 그 사실은 오면산 산사태 16명 됐는데 저는 사실은 그거가 2011년도 7월 27일 났는데 9개월 전에 사실 2010년도 9월 달에 그때 오세훈 시장님한테 내가 정책 의견서를 냈었어요. 49페이지를요. 무너질 거다 이거. 왜냐하면 그때 이미 오면산이가 두 군데서 크게 무너졌었어요. 네. 사람은 안 죽어서 그렇지. 네. 근데 그거를 그냥 넘기다가 된 건데 그래서 그때 그거를 이게 좀 그러면서 이제 자기나 방임하다가 다시 또 된 거거든요. 잠깐만 좀 네. 끊어갑시다. 네. 그러니까 지금 거듭 말씀이 2010년도 즉 우면산 산사태 나기 몇 개월 전에 뭐 보고서까지 제출하셨다는 네, 49페이지에 거고. 정책 제안서를 줬습니다. 그다음 시장님. 상도 유치원도 유치원 측에서 요청으로 현장 가서 조사하시고 위험하다 조치해야 한다고 구청에 의견서까지 내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단지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 왠지 위험해 보여요. 뭐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네. 전문가께서 직접 현장 조사한 검토 의견서까지 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게 법률적 효력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나라 우리 토목 기술이 사실은 전 세계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현대가 저 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가가지고요. 기술은 최고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엔지니어가 제대로 안전에 대해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그리고 공기간 그런 거를 제대로 해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자가 설 자리가 사실 없습니다. 또 공무원들은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구청에 가면 한두 명이 그걸 담당하거든요. 네. 공무원은 또 토목이 아니라 또 건축이고요. 그러니까 할래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국가에서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밑에 있는 그 세부 조직들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 사람들이 민원을 내더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네들. 그리고 법적으로 사실은 개인국까지 하도록 돼 있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놔두고 뭐 이렇게 되면 사고가 나면 전수조사하고 참 이렇게 생색내기. 네. 근본 원인은 지금 할 수 없는 조직인데 조직이라는 게 뭐 가산동하고 상도유치원이 딱
그 확실하게 보여준 게 바로 그거거든요. 네. 사전에 막지를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그 방금 이제 뭐 전수조사한다, 뭐한다, 네. 뭐 생색내기 어쨌든 네네. 거기에 또 각종 전문가가 동원되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정말 이제 우리 교수님 오시면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지난 10월 10일에 네. 그 가산동 그 싱크홀 관련돼서 아파트 네네네. 주민들 그 위험에 빠진 관련해서 공청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네네, 그렇습니다. 정밀 안전진단 중간 결과가 나왔는데 네네. 이상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네네. 근데 교수님도 그 공청회 가셨다면서요? 아니요, 간지 않고요. 이 기자가 자료를 줘가지고 저도 봤습니다. 그냥 자료만 보신 거예요? 네, 자료를 보면 저희는 알거든요. 근데 이 네. 정밀 안전진단에도 우리 교수님처럼 토목공학 하시는 전문가들이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토목공학이 전문가들이 봤는데 네네. 교수님은 위험하다고 했고 네. 이 사람들은 이상 없다고 했고 이건 뭡니까? 지금 뭐가 있냐면 중간 보고서 한 걸 보니까 제목이 원인이 뭐 처방 대책인가 그래요. 원인이 나옵니다. 딱 제목이 그렇습니다. 근데 내용에는 원인이 없습니다. 발표를 했대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PPT 자료를 보니까 원인이 없어요. 그냥 안전하니까 집에 들어가 하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무너지려면은 왜 어떤 공사하면서 어떤 문제가 계측기가 다 있거든요. 그럼 그 자료를 공개해서 왜 붕괴가 일어났으며 그러면서 그 이후에 계측을 또 해보니까 어떻게 돼 있다. 이후에 계측만 하지 그 전에 붕괴될 때까지 계측 자료가 하나도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그거를요. 그러면 자료는 있긴 있어요. 있죠. 있습니다. 다. 그러면 이번에 정밀 안전진단에 참여한 토목공학 전문가들은 그 무너지기 전에 계측 자료를 안 봅니까? 아닙니다. 자료를 줬다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요. 예.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참 어렵습니다. 원인을 제가 그래서 우면산 산사태가 제가 이제 경고했는데도 이제 또 안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때 국정감사였습니다. 그때 오성희 시장님이 옷 벗고 이제 아무도 부시장이 났었는데 서울시 국감을 제가 행정국감을 갔었는데 참고인으로 가가지고 그랬습니다. 우면산 산사태 원인 조사 밝히지 못한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외국 사람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된다고 딱 그랬습니다. 예. 국정감사장에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예. 공식적으로 국회의원들하고 서울시 앞에서. 예. 그러니까 일부 국회의원이 그래요. 너 당신 뭐 무시하네 우리나라 전문가를요.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한테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우리나라 학연 지연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70년 뭐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요. 아까 제가 뭐 말 하나 드리면 아까 국회 공청회를 했는데 예. 공청회 끝나자마자 다른 사람이 그래요. 우면산 뿐 아니라 자기네들 똑같습니다. 공무원 행태가 똑같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무슨 얘기인고 하면 지금 세월호가 세월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세월호에 이렇게 재난 배가 들어가야 되는데 언딘 회사가 오도록 기다리고 있거든요. 다른 배가 못 들어갑니다. 우면산도 그랬습니다. 다 자기네 이미 고착화가 돼 있고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다. 그래서 아까도 원인 조사를 왜 못하느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 후에 또 그게 또 원인 학회가 2번이나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 원인 조사 결과 나왔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왔는데 제대로 밝히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했는데 불구하고 할 수가 없는 그런 나라. 그 말씀을 그렇습니다. 제가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제 식으로 해석해서 네네. 말씀드릴게요. 우면산 산사태 몇 개월 전부터 위험하다는 경고가 있었다. 네. 그런데 원인 규명, 산사태가 왜 일어나는지 원인 규명을 하는 과정에서 네네. 이거는 위험하다는 경고가 옳았다. 그래서 그걸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 네네. 이거는 공무원 책임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하는 맞습니다. 게 맞잖아요. 그런 얘기는 다 빠집니다. 근데 그렇게 결론을 내리려고 하면 공무원들이 그 토목공학 전문가, 즉 사고 원인, 산사태 붕괴 원인을 연구하는 전문가들한테 그렇게 결론 내지 마세요 하면 전문가들은 네 알았습니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누구 하나의 양심을 맡길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아니 우선 제 질문에 답해 그렇습니다. 보세요. 맞습니까?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게 관행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70년 동안 각 분야마다 너무 이 학연, 지연, 카르텔이 너무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거를 네. 직시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네. 지금 뭐 싱크홀이나 뭐 가산동 무너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각 분야가 다 제가 보기에는 이 어떤 안전 의식에 대한 우리나라가 어떤 파라다임이 바뀌지 않는 이상 지금 하나가 아닙니다. 네. 우리 가산동 지역 아파트 주민들 저희 곽지연 리포터가 가서 만났습니다. 그분들 목소리 좀 듣고요. 네네. 얘기 더 이어가죠. 저도 밤새 놀래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뭐 지진이 나는 것처럼 무너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많이 힘들고 지금 누웠으면 그냥 눈물 난다고 그럴까 우울증이라고 할까요 그거 보고 예전에는 없었던 저 불안감
굉장히 크게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게 산풍 사고 때 가까이 굉장히 근접한 거리에서 사고를 경험했던 목격자여서 순식간에 그 옛날 트라우마가 확 살아났다고나 할까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이것에 대해서 뭔가 좀 구체적으로 추후에 어떤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또 그다음에 보다 근본적인 뭔가 처방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현재까지는 전혀 안 보인다는 게 저희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다. 네, 근본적 처방책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안 보이고 아까 제가 소개했지만 정밀 안전진단 중간 결과 이상 없다. 그러니 그냥 들어가 살아라. 이런 상태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상도 유치원 그 학부모들 이야기도 같이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제 밝혀졌듯이 사고 당일 낮까지도 사고 시공사는 유치원 건물에 대한 안전함을 확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등원해도 문제가 없느냐? 문제 없다라는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치원 정문 반대쪽, 그러니까 공사 현장 인근 지역 거주하시는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불안감을 느끼고요. 유치원뿐만 아니라 구청에 대해서 직접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안일한 대응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안전하다고 말하던 건물이 아닌가요? 그 멀쩡한 건물이 지금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 학부모 말씀, 멀쩡하던 건물이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 인근에 이제 다세대 주택 건설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 건설을 하던 분들은 괜찮습니다, 안전합니다라고 계속 했다는 거예요. 네네. 게다가 더 나가서 유치원이 붕괴까지 된 현 상황에 그거는 유치원이 부실공사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네네. 라면서 서울시 교육청하고 유치원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했답니다. 네. 그 이제 결국 검찰이 수사까지 해보고 만약 별로 문제가 없으면 끝나겠지만 만약 또 거기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양쪽 누구 잘못이냐 법정 다툼까지 갈 판이에요. 네네. 이런 현상 어떻게 보세요? 죄송한 얘기 좀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기만 있는 게 네, 아니라 예를 하나 지금도 하나 진행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지방의 혁신 도시예요. 지금 가단도 상도 유치원하고 공법도 똑같습니다. 즉 공법 똑같다는 얘기는 철근이 지금 네일링인데 그 쇠못이 지금 짧아서 그렇거든요. 공법도 똑같은 공법을 쏠려 한 거가 공사하다가 무너졌는데 밑에 공사하다 무너졌는데요. 네. 위에 공사하는 사람은 정부에서 공사를 한 겁니다. 공사를 잘 했는데 무너지니까 일부러 또 2차로 그 공사는 큰 건설하는 업자가 밑에 파다가 또 무너졌는데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공법 똑같은데 사실은 똑같이 그 지질조사 잘못해가지고 이거를 짧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네. 어떻게 되냐면 이제 원인 전문가가 안전진단 보고서 합니다. 우리나라 큰 학회에서 원인 뭐가 있냐면 흙과 백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지금 100억을 물어내야 될 상황입니다. 그 보고서 따르면은. 근데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정상이 아닙니다. 결론을 딱 내놓고 이거 축소, 왜곡, 은폐 이런 식으로 이게 너무 많이 전문가 딱 보니까요. 이게 정상 보고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보고서 학회 이름은 나올 수 있는가? 예. 그럼 학회는 왜 그런가 하면 그 용역을 따온 사람이 10% 20% 학회 용역을 주고 거의 그 사람이 합니다. 따온 사람 이름은 학회 이름은 나가지만 예. 그 내막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자문은 보지만은 거의 그 사람 의견대로 가는데 그게 흙과 벽에도 박여서 왜곡됐더라도 이미 학회에 도장을 찍어서 나간 이상 그거는 남이 뭐라 그러면 그건 학회에서 방어를 합니다. 왜 학회에 체면 문제 걸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 반박을 못 합니다. 그 흙과 벽 바뀌어도.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습기에서 옥시 해가지고 2 교수가 처벌받았거든요. 그게 저는 거의 처음 아마 그 사람들 양심적으로 했다 그럴 겁니다. 다. 대부분 그래서 이거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쳇바퀴처럼 돌아갑니다. 결국은 관료 집단과 학계가 결탁해서 진실을 안 밝힌다는 거네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게 제가 아까 오죽했으면 제가 우면산 나자마자 우리나라에서 못한다 그랬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2002년도에서 제가 지금 김해 농공단지인데요. 거기에서 공사하다가 6번이나 무너집니다. 지질조사 하는데도 전문가 박사들이 다 또 하는 걸 6번 무너져 마지막에는 240억이 되었는데 실제로 무너지는 걸 그 공무원들은 압니다. 비디오까지 다 찍습니다. 사진까지. 네. 근데 도망가라고 안 해가지고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20명이 매몰돼가지고요. 11명은 도망가면 1명은 그걸 찾지도 못했습니다. 예. 근데 그게 240억을 국고에서 그러니까 천재지변으로 가니까 이제 돈을 국고에서 내려오고 예. 공사하는 공사하는 사람 책임 안 지고 공무원 빠져나가고 그 묻혀진 그 가구 공장 사장은 200억인데 그 사람은 파산됐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그래 근데 그거를 제대로 젊은 사람이 하나 쓰겠다고 하니까 학교에 내니까 도장을 안 찍어주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요. 그게 법원 감정을 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해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제가 보기에 이런 일이 저는 참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외국 사람한테 줘야겠다고 합니까? 잘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너무 만연해 있는 거예요? 전 솔직히 교수님 말씀을 다 믿고 싶지 않거든요. 네네. 그게 그런데 저는 제가 나쁜 것만 봤는지 몰라도 잘 하겠지만 특히 예민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아주 책임 문제가 걸려 그런 책임 것들은 소재가 예민하게 걸려 있는 문제일수록 우리나라의 산사태나 뭐 땅꺼짐이나 붕괴나 이런 네네. 경우 대부분 천재지변으로 나죠. 그렇습니다. 인재가 아닌. 제가 그래서 가산동이나 상도유치도 구청에서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아니 국토부에서 이걸 사실은 이번에 주관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구청에서 책임질 수 있는 구청한테 맡기니까 이게 지금 모든 것들이 제가 보기에 지금 좀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이거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안전을 국가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지역의 안전은 내가 지금 자기네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 상도 유치원 학부모들 자기들이 그 안전 염려해서 우리 교수님까지 초빙해서 조사 다 받았잖아요. 네네. 구청에 의견 다 냈고요. 네네. 그 이상 뭘 합니까 주민들이? 전문가도 그러니까 안 아닌데.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특이한 공무원도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고요. 업자도 왜냐면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 업자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얽히고 설켜 있어가지고. 결국은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죠. 근데 어렵습니다. 왜 그러면 공무원들이 주관을 가지고 실권은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은 그냥 자문하는데 그냥 둘러리를 세우고, 예. 전문가들이 전문가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회, 이게 우리나라 사회입니다, 사실은요. 아니 모든 공사를 할 때 지질조사, 위험도 조사 등등이 먼저 꼭 이루어지도록 하는 식의 시스템으로 바꾸면 안 됩니까? 다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돼 있어요? 네, 다 아주 세계 수준입니다. 뭐 국토부 기준 같은 것들은 아. 안 해도 그게 그냥 기술 통과하고 공사가 이루어지는 현실. 서로 간에 그냥 관행적으로 대충 해도 넘어가는 거. 기준은 아주 세계적입니다, 다. 근데 안 합니다. 제가 2006년도 9년도까지 제가 소방원예청 과제를 해가지고 한 24억 가지고 제가 했거든요. 정부 과제 가지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발주하는 기계 그걸 봐가지고 한 100명 데리고 했는데 24억 외국 사람들 같이 했습니다. 보니까 70~80%가 제대로 지질조사를 하지 않아요. 네. 국가에서 하는 거를. 예. 그러면서 다 통과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공사하다가 한 30%가 공사 중에 무너지고 예. 추가로 보강하기도 하고 예. 이런 식으로 비일비재합니다.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거를 이제 보고서 내가지고 바뀌어야 된다 그랬는데 2009년도 냈는데 연구는 연구고 그렇게 24억을 들었는데 실제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진행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뭐가 있냐면 지금 아래 이제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 없는 것도 아니고 조직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국민이 주인이 돼야 됩니다. 그게 국민이 뭐- 견제하고 국가를 도와주고 그러니까 정부는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진정성이 있어요. 네. 우린 책임지겠습니다. 근데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각 지역마다 그 은퇴한 그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24시간 또 안전 같은 것들은 빨리 대처해야 되거든요. 24시간 응급 대책반을 지역마다 봉사단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나라가 수준이 높거든요, 지금은요. 그리고 각 지자체 행정직들은 거기 1% 예산의 1 내지 2%가 안전 예산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행정직으로 도와주면 돼요. 전문가들이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응급대책을 하도록. 그러면 됩니다. 아, 그거를 그냥 자원봉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 이게 기초하되 네. 행정관청에서도 그걸 공인해주고 행정적으로. 그렇죠. 공인해줘서 하나의 하부 조직으로 활용해라. 말합니다. 서로 그리고 견제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공무원들도 마음대로 못하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각 지역의 문제는 제일 잘하니까 네. 빨리빨리 이게 소통이 안 됩니다. 지금요. 퇴직 지역 전문가 및 안전에 관심 있는 지역 전문가들로 공적 조직을 확충해서 주민들하고 같이요. 행정기관과 함께 하도록 네, 하자. 그리고 119 구조단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런 것들 하고 그리고 모든 거를 그 지역에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지자체 하지 말고 중앙에서 119로 전체로 받아가지고 하면 저는 그러니까 5천만 국민이 함께하는 이런 안전 파라다임이 바뀌지 않. 왜냐하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없습니다. 나라들이 있나요? 뭐 제가 보기에는 제3세계가 그렇습니다. 거의 뭐 브라질도 그렇고요. 그렇게 나라보다는 관이 너무 세서 그렇습니다. 권한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거를 잘하자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볼 때 그 대안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안전을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는. 네. 글쎄요. 근데 또 관료들이 그런 걸 자기를 견제 감시할 그런 조직을 용인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할까요?
그게 저는 그런데 근데 그러니까 하셔야죠. 네. 만들도록 아니, 국민들이 단합을 강제해야 해가지고 된다. 이건 우리 정부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거를 해야 된다. 예. 주인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분야에 아무튼 최고 전문가이시긴 하지만 저는 오늘 이수근 교수님의 말씀 중에 상당 부분을 좀 안 믿고 싶고요. 네. 잘하고 있는 곳들이 있겠다 싶고 좀 시스템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좀 찾았으면 참 좋겠고요. 네. 그와 동시에 제안해 주신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운동 이것도 함께 좀 이루어졌으면 네. 이렇게 전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시사잡기 정관영입니다. 서울시가 공동으로 기획한 생명사랑 캠페인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 그 6번째 시간 오늘 안전불감증 특히 토목 건축 분야 이야기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이수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불감증 걱정하는 시민들 목소리 들으면서 끝내도록 하죠.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갖다가 제때 골든타임을 놓쳐서 이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이 징후를 그냥 가벼이 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들도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대책을 소홀히 하니까 나라에서 정부에서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모든 안전에는 경중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부디 이 땅에서 2번 다시 안전으로 인해 위협받는 그리고 어른들로 인해 위협받는 어린 생명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